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에 농촌 지역도 어려움을 겪어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서해근 해남군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죠. 어제 통계를 보니까 8,413명. 그런데 우리 전남 지역은 5명 정도 아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생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에 있게 돼 있고, 세계적으로도 어떤 위기 상황이 번지면서 전체적인 추세가 경기 침체는 물론 어떤 각종 활동에까지 제약을 받는 그런 여건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봐서 아주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눈에 가장 크게 띄는 부분이 관광 부분인데, 전남에 4, 5월에 계획된 축제가 무려 39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9개가 취소되거나 가을로 이렇게 연기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1963년도에 생긴 진해 군항제 60년 만에 처음 지금 취소가 지금 됐어요. 그리고 전남에서도 해남과 광양에서 개최코자 했던 매화축제, 그리고 담양 대나무 축제, 그리고 한평 나비축제, 이런 굵직굵직한 축제들이 전부 다 취소가 됐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전남도 관광객 방문객 수가 약 5,700만 정도 됐는데, 1월 달에는 우리가 구정특수 때문에 좀 늘어난 형편이었습니다만은 2월부터는 급격히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이용객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또 관광차도 곳곳에 이렇게 운행되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이런 실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무려 157개국에서 우리나라 출입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황이, 이제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걸로 보는데,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유행병이라고 그러죠. 이 팬데믹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제하고 많이 위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곧 소비 절벽하고 연계될 것이고, 또 소비 위축은 수출 감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위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지난 12일에 3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아주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영향이 클 것이다. 기존에 비해서 약 30% 정도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난다면은 중소기업의 한 80% 정도가 견디기가 대단히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분야가 뭐 관광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수출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광과 수출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 분야에도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농업 관련 분야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선은 하해 농가가 눈에 띄게 이렇게 보이는데, 뭐 전남 지역에도 한 80개 농가에서 88헥타 정도 하해 농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부터 졸업식이나 입학식이나 각종 행사가 전부 취소됐지 않습니까? 이것 부분 때문에 엄청난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보니까 한 달에 한 5,000원 했던 것이 지금 한 2,800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하해농가 좀 대책 일환으로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1테이블에 1프라워 운동도 좀 전개를 하고, 또 이동 하해장터도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한 1억 1,8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판매고를 올려서 그 어려운 하해농가한테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부분들이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해결은 안 되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본격적인 영농촌의 목전을 두고 있죠. 인력 수급에 지금 차질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농촌에서 외국인 계절 노동자에 대해서 의존도가 아주 높았거든요.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못 들어온다든지, 또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가려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개학 기간을 전체적으로 연장했지 않습니까? 또 학교 급식을 이렇게 총괄했던 그런 친환경 농가들이 판로가 좀 막혀 있죠. 그래서 농수산식품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내놓고 있고, 또 학교가 개학을 안 한다고 해서 농가에서 농산물 자체를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든지 때에 맞춰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소비 대책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농촌 체험 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왔어요. 와서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체험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을 사가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찾는 이들이 아주 적다 보니까 또 이것도 일에 좀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장 이런 부분도 아주 간소화하고 있고, 또 다중 집회실이라든가 모든 행사도 아주 간소화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채소라든가 식자재들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막혀 있고,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는 벌써부터 지금 채소류 중에서도 마늘은 폐기 처분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뭐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문제점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뭐 전라남도 확산되다 보니까 우선 농촌에 대해서 감염되는 확산을 좀 차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거기에서 농산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에 대한 판로 대책도 좀 내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정화 대책도 좀 내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도내에 가축 시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일단 휴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다 해서 뭐 송아지라든가 큰 소들이 거래가 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지난해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14만 3천 두 정도가 거래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선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건 좀 피하되 불가피하게 좀 출하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좀 축입이 중심이 돼서,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그 어미소라든가 이 송아지는 거래가 안 되더라도 생축 자체를 또 축입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어렵다는 것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송아지가 출하 시기에 출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출하가 안 되면은 계속 사료라든가 생산비만 늘어나는 이런 결과가 되겠죠. 또 앞으로 시장이 또 정상화돼서 갑자기 시장이 이제 재가동된다면은 그동안 출하 안 됐던 송아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출하되기 때문에 과잉 어떤 공급으로 인해서 어떤 폭락 사태가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민들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농촌진흥기금 같은 융자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지자체에서 1년간 상한을 좀 유예하겠다, 이런 정책도 내놓고 있고, 농업 종합자금이라든가 구조개선자금, 그리고 축산 관련 같은 융자금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상한을 유예시키고 이자를 감면하는 이런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뭐 신용보증대장 보증에서 뭐 특례보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하회농가라든가 이런 농수산 분야까지 문을 확 개방해서 뭐 특례보증을 받는다든가 한도액을 상향시킨다든가 이런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중국 수출하는 그 업체들이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어떤 그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대책들을 지자체가 내놓고 있습니다. 또 조기 집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속 집행이라고 하죠. 지역의 어떤 활력을 좀 모색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선은 응급조치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장기화에 대비하는, 뭐 장기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대비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대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계획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예,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전국 최초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한 5월 정도에 집행을 하고 하반기는 한 10월 정도 집행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지역경제가 너무 위축되고 그래서 상반기 중에 60만 원, 하반기 전체를 집행하는 겁니다. 전반기 30만 원, 후반기 30만 원 이렇게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냐면 시군 지역화폐로
이렇게 4, 5월경에 전체적으로 좀 균분해서 지급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안을 내놨어요. 그 대상은 1년 이상 전남에서 거주했거나 1년 이상 전남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그 수혜자를 분석해 놓고 보니까 24만 한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전액 지역 화폐로 이렇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또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골목 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활력이 좀 있을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민수당 해남군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도입을 했었죠. 그러니까 해남군 같은 경우는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는 뭐 화폐를 준비한다든지 화폐를 취급하는 기관을 이미 선정해 놓는다든지 그리고 가맹점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지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당장의 집행이 가능하지만 22개 시군 중에서 아직 이걸 준비가 안 된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뭐 도에서는 4, 5월경에 집중적으로 다 집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소 시행하는 시기는 좀 편차가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또 그 지역 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전체 수수료 중에서 약 8% 정도를 판매 금액에 대한 8% 정도를 국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2% 정도를 매칭을 하게 되면은 10%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판매할 수 있죠. 해남군은 그것을 보니까 3월 중순부터 약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 할인도 받고 정말에서 100만 원을 바꾸면 환전하게 된다면은 90만 원만 가지고도 100만 원을 환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지역 내에서 선순환 구조에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도 이렇게 많은 활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역 경제가 더 융통성 있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은 노동 집약적이고 또 고령 인구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우려가 많죠. 그러나 면역력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농번기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 영농 활동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의 농촌 인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평균 연령이 67.7세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봤을 때 확산이 가장 우려되는 그런 나이층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든 많은 모이는데 갈 때는 뭐 마스크를 쓴다든지 뭐 손소독을 한다든지 자주 씻는다든지 이런 예방활동 매뉴얼에 의해서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이 어떻든 그 확진이 되기 이전에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불법 체류자라든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무료로 선별 진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불법으로 체류하신 분들이 내가 만약에 선별 진료를 받러 갔는데 내가 불법자라고 해서 신고하면 어떨까? 이런 우려를 하는데 아마 그 부분까지 불이익이 안 가도록 이렇게 해서 선별 진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 영농 현장에 투입할 때 이런 선별 진료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철칙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요사이는 보니까 코로나19에 그 가장 면역력이 강한 그런 식품들이 또 많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2015년도에도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유행 때 우리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면역력이 아주 높은 그런 10가지 식품들을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미라든가 마늘이라든가 파프리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뭐 이런 홍삼이라든가 버섯 이런 종류들이 면역력이 강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건강 식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영양 섭취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식사 시에도 우리가 지금 대충 단체적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앞접시를 놔두고 집게로 이렇게 음식을 덜어다 먹는 혼자 먹는 혼밥 형태로 지금 유지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주보고 했을 때 아무래도 접촉이 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줄로 나라에 이렇게 서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서서 식사를 하는 것도 좀 최대한 접촉을 피하는 길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숙소 방역 잘해야 되겠죠. 또 거기에서
출하되는 나오는 그런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 대책이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전염병에 대해서는 대부분 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나도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발적인 준수 생활화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농업 현장에서 주로 예방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꽤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농민과 농민단체에서는 이 지원책이 슈퍼 추경 편성에 부족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미래 농업을 해가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 예산 편성 중에서 최소한도 5%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죠. 또 이번에 코로나19하고 관련해서 추가경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농업 부분이 전혀 이렇게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단체, 전국의 농민의 총연합회 5개 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예산을 정말 농업이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하면서 서운함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국의 총 가구를 보니까 전국의 가구 중에서 5.2%가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예산에 편성되는 11조 7천 중에서 농업 예산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도 좀 그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은 또 우리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회에서도 보니까 정말 농촌의 어떤 방역 체계라든가 또 농산물 폭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뭐 그거 말고 예산에 편성된 거 말고 농업안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잘 운영을 해가지고 재정 지원을 좀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농업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측면에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이번 추경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또 나올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은 언제든지 풍부하고 이렇게 많은 것이 지원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긴축 정책이고 국가의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어떤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조건에서 지원책을 강구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와 더불어 도민들도 함께 노력을 해준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도민들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이번 이런 전염병 관계로 인해서 마을 공동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을 일제히 폐쇄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그런 형편인데 집에 가서 놓고 보니까 난방도 안 하고 있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안부가 걱정이죠. 그런데 마을에서 분야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노인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역할 분담을 하고 경로당에서 식사했던 그 식사를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각 가정으로 배달을 하는 이런 그 릴레이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따뜻한 온정들이 있어요. 저도 같이 합류해 봤습니다만은 정성껏 정말 만들어서 전달하니까 울먹이면서 고마워하는 그분들 정말 가슴이 울컥할 정도로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객지에 있다 보니까 돌보지 못하잖아요. 이분들의 안부를 직접 살피는 훈훈한 우리의 그 미품 양속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스크 대란에 대비해서 각종 사회단체가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서 보니까 마을 활동가라든가 마을 기업에서 물건을 모아가지고 행복상자를 만들어서 경상북도 대구도 우리 대한민국 같은 민족 아니냐 같은 국민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행복상자를 전달하는 그런 훈훈한 내용들도 있어요. 또 우리가 각종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이 특히나 청정지역으로서 그 발생량도 아주 적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 우리 자발적으로 모든 걸 참여하고 함께 동참하는 이런 범도민적인 그런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업 분야의 전반적인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가 휘청이면서 농업 분야의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농업 종사자들이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가 줄어들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